네. 지난 시간에 끄트머리에 원순열을 하고 종이 쳐서 이제 금방 마무리를 했는데, 자, 원순열 다시 좀 볼게요. 우리가 원순열이라고 따로 정해놓은 건 돌렸을 때 같은 애들은 그냥 하나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여기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다. 이거랑 여기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 거랑 그 다음에 그래서 A, B, C 요 세 가지를 다 같은 걸로 보겠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같은 경우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뭘로 판단을 해야 되냐? 요 한 명의 입장에서 보세요. A의 입장에서 보면 오른쪽에 B가 있고 왼쪽에 C가 있습니다. 그치? 여기서도 마찬가지. 오른쪽엔 B가 있고 왼쪽엔 C가 있어요. 자, 이 바깥 공간도 어차피 그냥 이렇게 똑같이 생긴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생각하기 편해요. 얘가 돌아간다고 한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앉아있는 자리에서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치? 그렇다면 얘네를 같이 하나로 볼 거다. 이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거를 n개를 나열했을 때 어떻게 되냐, 그걸 좀 볼 건데,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원탁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첫 번째 거부터 쭉 나열을 해서 여기 n개가 있습니다. 그럼 A의 오른쪽에는 2가 있는 거고 왼쪽에는 n이 있는 상황인 거야. 그럼 옆으로 한 칸씩 이동을 한다. 얘를 약간씩 돌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약간 돌린다고 생각했을 때 옆으로 한 칸 이동한다고 해서 내 오른쪽에 2가 있고 왼쪽에 n이 있는 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지? 그럼 이렇게 같아지는 게 몇 가지가 있냐 이거예요. n가지가 있어요. n가지. 뭐냐면 옆으로 한 칸 한 칸, 제일 처음 앉았던 자리, 그 다음 옆으로 한 칸, 그 다음 옆으로 또 한 칸, 이렇게 했을 때 n개가 하나로 동일시 여겨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n개를 하나로 묶어서 한 가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거란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면 자, 전체 여기를 1번 자리 지금 고정을 시켜놓고 안 돌린 상태에서 1번 자리부터 n번 자리까지 있을 때 1부터 n까지 자리가 있고 얘를 일렬로 나열하는 가지수는 n 팩토리얼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 중에 이 가지수만큼 있는데 n개씩 묶음으로 볼 거야. n개를 하나의 세트로 볼 거고, 그러면 몇 개 세트가 만들어지냐 했을 때 우리가 얘를 n으로 나눕니다. 그죠? 그래서 n으로 나누면 n에서부터 n-1, n-2, n-3 쭉 다 곱해서 1까지 곱한 건데 제일 앞에 있는 n만 나눠주면 n-1 팩토리얼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런 이치로 생각을 했을 때 다각형을 좀 볼게요. 9개 자리가 있다고 봅시다. 됐습니까? 자, 보세요. 여기에 처음에 A가 앉았을 때, 자, 얘는 9개 자리가 있으니까 얘는 9 팩토리얼이 될 거고 얼마를 나눠줘야 되는지를 볼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얼마나 나눠줘야 되냐? 자, A가 여기 있어. 그지? 이 옆으로 한 칸 이동했을 때랑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왜 다르냐? 왼쪽에 누가 있고 오른쪽에 누가 있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보다도 요 모서리, 바로 내 옆에 모서리가 있는 것과 한 칸 건너서 모서리가 있는 건 달라요. 이해됩니까? 이 테이블의 모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얘가 여기 오는 거랑 또 여기 오는 것도 달라. 근데 여기에 왔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옆에는 원래 여기 A가 있었을 때 여기 B가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자. 내 오른쪽엔 B가 있고 내 바로 옆에는
모서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치? A가 여기로 왔습니다. 마찬가지지. 이 옆으로 B가 오고 왼쪽에 모서리가 이렇게 있으면 똑같은 위치에 있다라고 보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자, 요 자리에 있는 거나 요 자리에 있는 거나 하나 더 가서 요 자리에 있는 것까지 세 개가 한 세트가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세 개가 한 세트니까 얘는 얼마로 나눠야 돼? 3으로 나눠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네.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고 n-1팩에다가 달라지는 애들만큼 곱해줘도 되는데 그거는 생략을 할게요. 그냥 이렇게 나누는 거 한 가지만 우선 생각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됐지? 네. 그럼 요거 하나만 생각해 볼게요. 삼각형이 있기는 한데 여기에는 두 자리씩 있고 여기는 세 자리가 있어요. 이것도 원순열을 적용할까요? 안 합니다. 얘는 아예 원순열이 아니에요. 왜 아니야? 돌리면 테이블 채로 다 같이 돌려버리면 같은 애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왜? 얘 때문에. 얘가 혼자 세 자리니까. 예전에는 목걸이 순열이라고 있었어요. 목걸이 순열. 얘 뒤집으면 똑같죠? 그런 것까지 계산하는 게 있었는데 그것까지 계산하기를 바라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 그대로 뒤집지 않고 이렇게 돌렸을 때 같아지는 애들이 있으면 걔는 원순열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됐죠? 뭐지? 물을 뿌렸나? 네. 문제를 좀 다시 보면 몇 쪽이야? 이거 말고 47페이지 1번 보세요. A학 어디 었냐? A학교 학생 5명, B학교 학생 2명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 모양의 탁자에 둘러 앉았을 때 B학교 학생들끼리는 이웃하지 않도록 앉는 경우라고 했어요. 다행히 2명밖에 없어요. 그치? 2명밖에 없기 때문에 얘네 둘이 이웃하지 않으려면 전체에서 이웃한 것만 빼주면 되겠다. 그쵸? 그래서 전체를 보니까 전체 7명이야. 7명인데 얘 여기서 옆으로 한 칸씩 이동하면 총 7가지가 같은 거니까 전체는 6팩이 되는 거고. 됐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뺄 거야. B학교 2명을 하나로 묶어요. 하나로 묶어놓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6명이 원순열로 앉는 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5팩. 그 다음 얘네 둘은 자리가 바뀌면 다른 종류가 나와요. 왜? 내 친구가 내 오른쪽에 있는 것과 내 친구가 내 왼쪽에 있는 건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저 둘이 일렬로 나열하는 가지수만큼 더 곱해줘야 된다. 이 얘기가 돼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6팩에서 5팩 곱하기 2를 빼주면 720 마이너스 240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 다음 자, 요거 보세요. 49페이지의 1번입니다. 약간의 활용을 한 건데 크게 활용하지는 않았고요. 자, 요거를 하면서 선생님 뭐 할 거냐면 하나를 고정하는 법을 알려줄 거예요. 고정시키는 법. 잘 봐. 9칸의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진 여기다가 9가지 색을 다 쓸 거예요. 그럼 카드는 몇 가지를 만들 수 있냐? 이건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먼저 가운데에다가 색을 칠해야 돼요. 가운데 색칠할 수 있는 게 9가지가 나옵니다. 그죠? 자, 고정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지금 색깔이 8가지가 남았습니다. 그죠? 그 중에 특정한 거 하나는 그냥 고정시킬 거야. 여기에 고정시키는 애를 하나 정합니다. 그 정하는 가지수는 세는 게 아니에요. 8개 중에 특정한 거 하나를 무조건 저기다 고정을 시켜 놓을 거야. 쟤는 어디로 이동하지도 않고 돌리지도 않을 거예요. 이해돼? 그럼 남은 자리가 몇 개예요? 7개지. 그죠? 그러면 이 7개 자리는 어떻게 둘러 앉아도 다 다른 종류가 돼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냥 요 9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놓고 고정된 걸 제외하고 나머지는 칠팩으로 앉히면 된다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원순열에서도 똑같아요. 자, 원순열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A라는 사람을 포함한 N명의 사람이 있어요. 그걸 일렬이란다. 원탁자에 똑같은 간격으로 앉힐 거야. 그럼 A는 고정된 자리로 하나 잡으세요. 쟤는 어디 가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아. 이해돼요? 저 상태에서 그럼 A를 기준으로 쭉 한 바퀴를 돌리면 n-1 자리가 남아있지. 거기만 그냥 순열로 계산해 주시면 돼요. 왜? 기준인 A가 있기 때문에 여기 앉았던 애가 절로 이동을 하면 다른 종류가 나와요. 무조건. 이해돼? 그래서 원순열은 크게 돌렸을 때 같은 종류를 만들 수 있냐 없냐를 따질 수도 있고, 이렇게 하나를 아예 고정을 시켜놓고 나머지 n-1 자리를 그냥 순열로 계산을 할 수도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됐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생각을 좀 확장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뭐 할 거냐면 조합할 겁니다. 조합. 자, 첫 시간에 예고했다시피 고등학교 1학년 과정부터 다시 한번 쭉 짚어볼 거예요. 조합. 영어로 얘기하면 컨비네이션이에요. 컨비네이션? 뭔 뜻인지 정확히 몰라도 돼요. 근데 이 조합이라는 게 수학에서 말하는 조합이라는 건 순서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선택 요렇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볼 때 지난 시간에 순열하면서 뭐라고 했었냐면 서로 다른 n개 중에 알개를 택해서 그 알개를 일렬로 나열하면 순열이라고 했었지. 기억나요? 그래서 얘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알개를 선택하는 것까지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 했었냐면 NPR이라고 하면 이 n개 중에 알개를 택해서 그 알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가지수는 일단 택하는 가지수가 필요하고 거기에 알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가지수가 필요하다 그랬지. 그럼 택하는 가지수를 우리가 다른 말로 NCR이라고 해요. 컨비네이션의 약자인 C를 갖다 씁니다. 여기다가 알개를 갖고 있으니까 R 팩토리얼 개를 이렇게 곱해주면 돼요. 자, 이걸 말로 설명을 해볼게요. 잘 보세요. 자, 이걸 우리가 순열이라고 했어요. 순열. 그치? 이걸 달리 이제 계산을 해보면 NPR이라고 공식을 써놓고 계산을 했었는데, 잘 보세요. 서로 다른 n개 중에 알개를 택해요. 그리고 나서 일렬로 나열해요. 자, 택한 다음에 일렬로 나열을 해야 끝나겠지.
그럼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택하는 걸 네모라고 하고 r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건 r팩이라고 하자 이거예요. 그럼 결국 얘는 네모 곱하기 r 팩토리얼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 보는 게 뭐냐? 이 네모가 뭐냐를 보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네모라는 애를 콤비네이션의 약자를 써서 NCR이라고 하고 계산을 하는 걸 보니까 양변을 R팩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NCR은 R팩분의 NPR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요걸 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R팩 n-r팩분의 n팩 요렇게 된다. 됐습니까? 네. 이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조합이라고 하고 문제를 풀었었어요. 그럼 요 순열에 대한, 순열이 된다. 이 조합에 대한 성질을 한번 좀 봅시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은연중에 가장 많이 사용해요. NCR하고 NCN-R하고 똑같아요. 이건 뭔 소리냐면 10개가 있다. 그 중에 2개를 고를 거야. 됐어요? 2개를 골라서 가져갈 건데 그럼 10개 중에 2개를 고르는 가지수나 가져갈 거 2개를 고르는 가지수나 10개 중에 버릴 거 8개를 고르는 가지수나 어때요? 똑같아요. 이해돼? 그럼 전체에서 이만큼 고르냐, 이 나머지를 고르냐, 그 차이일 뿐이에요. 말로 하면. 그래서 결국에는 같은 가지수가 나와야 이치에 맞는 거지. 그래서 수학은 항상 이치에 맞게 계산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놔둡니다. 자, 이게 궁금하면 요 식 갖다가 대입해서 써보면 똑같은 애가 등장을 해요. 됐지? 그 다음. 기본적인 거예요. NC0하고 NCN하고 R 대신에 0 대입한 거예요. 얘네 둘은 똑같습니다. N개가 있어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아. 몇 가지? 한 가지. N개가 있을 때 다 들고 가는 거랑 다 버리고 가는 거랑 똑같은 이치지. 그렇기 때문에 그냥 걔네도 한 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또 나왔던 게 NC R-1 더하기 NCR 더하기 NC의 R 플러스 1을 하면 N 플러스 1 C R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그 다음 걸 더하면 잘 보세요. 연결되는 숫자예요. 연속된 두 자연수에 대해서 이렇게 더하면 앞에가 하나가 늘어나고 뒤에는 큰 게 옵니다. 됐어요? 숫자로 예를 들어보면 5C3 더하기 5C4는 6C4랑 같은 애가 나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n이 얼마인지는 상관없어요. 대신에 3 다음에 4가 오잖아. 3 다음에 4가 왔을 때 뒤에는 4가 오고 n에다가 1만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11C5 더하기 11C6이라고 하면 12C6하고 같은 애가 등장을 합니다. 됐어요? 뒤에 가서 우리 이항 정리하다 보면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또 나올 거예요. 거기서도 한 번 더 설명이 진행될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네. 조합에서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은 공식상으로는 요겁니다. 공식만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를 풀 때 그 상황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할지 순서대로 그 계산을 해주는 게 중요해요. 뒤에 가면 이제 그런 문제가 하나 나올 텐데, 자, 그런 거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잘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4번은 거의 안 써요.
얘는 거의 안 쓰고 요 위에 것까지만 대부분 다 씁니다. 네, 이게 조합이에요. 그럼 이제 요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조합이 있는데 어떤 얘가 이 문제가 조합이냐 아니냐 그거 판단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 자 보세요. 얘를 볼 거예요. 55페이지의 1번입니다. 자, 이제 조합을 배우면 앞에는 순열을 배웠기 때문에 보통 뒤에 문제가 나올 땐 순열 조합이 같이 나옵니다. 알겠죠? 당황하지 마시고. 자, 교집합이 1개고 합집합이 3개야. 그런가 보다. 일단은. 됐죠? 얘를 만족시킬 때 A, B로 만들 수 있는 거 하고 물어봤어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여기서 저 A, B를 만들려면 조건을 만족하게끔 상황을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지? 잘 봐. 첫 번째로 해줘야 될 게 뭘까? 저 U, 전체 집합에 대해서 A, B를 만들 건데 그 A, B를 만드는 과정의 첫 번째가 뭘까 이거예요. 이 중에 누구를 봐야 되냐? 교집합부터 볼까요? 합집합부터 볼까요? 얘랑 얘 중에 얘를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왜? 교집합에 들어갈 거 아무거나 고르기가 애매하죠? 좀. 합집합이 3개란 얘기는 내가 전체 집합 중에서 사용할 게 몇 개란 얘기야. 사용할 원소가 몇 개? 3개란 얘기야. 그죠? 그러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건 전체 집합에서 합집합에 사용되는 A와 B에 포함되는 원소 3개를 고릅니다. 됐어요? 그리고 이제 자리 배치를 해줄 거야. 뭔 소리냐면 A가 있고 B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공간이 3개가 나와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다가 자리 배치를 해줄 거야. 내 말 이해돼요? 그럼 이 세 공간에 자리 배치를 하는데 두 번째 봅시다. 조건을 만족을 해야 돼요. 조건을 최대한 먼저 만족해주는 게 좋아요. 그럼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려고 얘를 봐요. 교집합에 하나 있지? 맞아요? 교집합. 그럼 A 교집합 B에 포함될 원소 하나를 고릅니다. 근데 여기서 나온 원소 하나는 어디서 온 거냐? 요 3개 중에 하나를 고르란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럼 나머지 이제 2개 원소는 이 셋 중에 2개 원소는 어디를 가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어디를 가든 상관없어요. 아이고, 3번 나머지 원소 배정을 합니다. 잘 보세요. 이래야 끝나요. 그치? 5개 중에서 3개를 고르는 가지수는 5, C, 3 나옵니다. 맞죠? 그리고 거기서 고른 원소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교집합에 넣을 거야. 됐어? 3개 중에 하나 고르는 가지수 그냥 3가지죠 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를 보세요. 나머지 2개를 배정을 할 건데 아까 말했던 A, B, C라고 이렇게 3 공간이 나왔을 때 사용 가능한 공간은 여기하고 여기 2가지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A 쪽에 넣을 거냐 B 쪽에 넣을 거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원소 2개한테 자, 넌 어디 갈래? 물어봤어요. 첫 번째한테 물어봤더니 어디로 갈래요? 했더니 선택권이 2가지. 얘도 몇 가지? 2가지. 그래서 2 곱하기 2 이렇게 돼요. 더 안 되면 세보세요. 여기 둘 다 있을 때
이쪽에 둘 다 있을 때, 하나씩 있을 때, 자리 바뀌었을 때. 총 4가지가 나옵니다. 이해됐어요? 요렇게 해야 끝나. 이거 고르고, 이거 고르고, 이거 골라야 끝나요. 그럼 얘네 셋을 다 어떻게 해요? 곱해야지. 계산하는 중간에는 다 더하는 게 아닙니다. 다 곱해야 돼요. 그래서 상황이 종료가 되면 그때 나온 애들하고 또 다른 상황에서 종료된 애들하고 그럴 때 더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얘는 5C 3 곱하기 3 곱하기 4 계산해보면 3이란 숫자는 5의 반을 넘어가기 때문에 반을 넘어가면 아까 처음에 썼던 특징 NCR하고 NCN-R하고 똑같다 그랬지? 그럼 5C3은 5C2랑 똑같은 거예요. 요거 계산해 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네, 이렇게 계산되더라. 비슷한 거 하나 더 볼게요. 다음 페이지에 1번. 같은 종류의 선물 4개를 4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나누어 줄 때 2명의 학생만 선물을 받는 경우. 두 명한테만 줄 거예요. 됐습니까? 2명한테만 줍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뭘까? 뭐부터 해야 될까? 선물을 갖고 뭔가를 조작을 할까? 아니면 4명 중에 뭘 조작을 해볼까? 요 생각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럼 선물을 가지고 2명만 줄 거야. 그럼 선물 받을 2명을 고르면 되겠지. 이해돼요? 선물 받을 2명을 골라요. 그 다음 두 번째. 2명 골랐으면 이제 선물에다가 이름표를 붙일 거야. 그 고른 2명 중에 하나씩 고르게끔 만들 거예요. 그럼 선물이 4개가 있잖아. 그리고 이름표를 붙일 수 있는 건 각각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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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가지예요. 전체로 봤을 때는. 그치? 그래서 선물을 2명한테 배정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안 되는 애가 생겨요. 안 되는 애가. 선물이 한쪽으로 다 몰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선물이 한쪽으로 다 몰리는 걸 뺄 거야. 이해돼요? 근데 걔는 요 안에서 빼야 돼요. 요 안에서. 이해돼? 2명을 골랐잖아. 그 둘을 놓고 봤을 때 한 명한테 몰리는 2가지만 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한 명한테 대가 아니라 태 몰리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자, 그럼 보자. 선물 받을 2명을 골라요. 4명 중에 2명을 골랐고 선물 2명한테 배정을 합니다. 그럼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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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가지니까 총 16가지가 나오고 그 중에서 한 명한테 몰리는 경우 이게 둘 골랐다. 여기에 몰리거나 여기에 몰리거나 2가지는 빼야지. 이해돼요? 2가지가 빠진다. 그래서 얘네부터 계산을 해줍니다. 14가지가 나오지? 이해돼요? 어떤 거에 대해서 4명 중에 2명 고르는 가지수에 대해서 각각 14가지씩 존재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됐습니까? 이거를 여기서 빼야 되는 이유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다른 데서 빼는 것도 아니고 굳이 선물 2명한테 배정하는 과정에서 2가지를 빼냐? 왜? 배정을 하다 보면 안 되는 경우가 거기 껴 있어요.
두 명을 고르는 과정에서 껴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선물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세보면 돼요. 아, 거기서 세보니까 이 두 가지는 빼줘야 돼. 그래서 두 명한테 배정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빼주는 거예요. 됐죠? 다음 57페이지는 패스할 거고, 자, 58페이지. 거기 뒤에 참. 저 이거 방금 한거 계산하면 74 나오는데 지금 답대 74가 없거든요. 잘못 봤다. 선물이 다른 건 줄 알았어요. 선물이 같은 거죠?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겠지. 이거는 자, 그냥 배정을 해야 돼요. 미안, 선물끼리 구분을 안 한대요. 선물끼리 구분 안 하면 3개, 1개, 2개, 2개, 1개, 3개 이렇게 몇 가지? 3가지밖에 없지. 이해돼요? 내가 너무 어렵게 생각을 했나 봐요. 이렇게 곱해주시면 돼요. 근데 그럼 만약 선물 받은 사람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선물 개수 자체가 늘어나면은 그냥 배정하는 경우하고 아예 아무도 안 가는 경우 해가지고 빼기 힘들잖아요. 자,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분배와 분배가 있고 분할이 있어요. 분할과 분배인데, 자, 예를 들어서 똑같은 사탕 5개를 3명한테 배분을 할 겁니다. 그지? 그럼 아무도 안 받는 사람이 없게끔 배분을 할 거면 분할 먼저 해야 돼요. 한 개씩 우리 나눠주고 3개로 분할을 해야 돼. 그러니까 잘 봐.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건 뒤에 가서 나올 거예요. 아까 지금 네가 1개씩 나눠준다는 그 말은 뒤에서 나올 거고, 예를 들어서 2개 이상씩 받는다고 치자. 사탕이 10개가 있어요. 10개가 있고 뭐 이 중에 한 명은 반드시 3개를 받아야 돼. 뭐 어떤 조건을 걸든지 간에 얘를 셋으로 나눌 거야. 그걸 우리가 분할이라고 해요. 분할. 그래서 10개를 갖고 셋으로 나눈다라는 게, 자, 예를 들면 8, 1, 1 이렇게 셋으로 나눌 수 있지. 이해돼요? 그 다음에 7, 2, 1로도 나눌 수 있고 6, 3, 1, 6, 2, 2, 5, 4, 1, 5, 3, 2. 그 밑으로는 안 합니다. 4 여기 나왔지? 이제 5보다 작은 숫자부터는 중복이 돼요. 이걸 우리가 분할이라고 해요. 분할. 내 말 이해돼요? 자연수를 분할한다고 해서 우리가 자연수 분할이라는 말도 쓰는데, 이렇게 분할을 하고 분배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으면 분배를 합니다. 그때 얘랑 얘는 같은 거고 얘네는 셋 다 다른 거지. 맞죠? 이게 보통 집합을 분할할 때 이렇게 나와요. 집합 분할을 하다 보면, 자, 집합은 원소가 다 같아요, 달라요? 원소가 다 다르지. 원소가 다 다른 상태면 얘는 10C 8가지만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고, 얘는 10C의 7 곱하기 3C 2만큼의 가지수만큼으로 나눌 수 있는 거고, 그걸 가지고 누가 A로 가고 누가 B로 가고 누가 C로 갈 거냐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나눴을 때 여기에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어요. 그러면 A가 어느 집합으로 갈 건지 B가 어느 집합으로 갈 건지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그치? 그걸 이제 분배라고 해요. 분배. 근데 분할과 분배는 사실 특정한 조건이 아니고서는 문제가 잘 안 나와요.
그 조건이라고 하면 경우의 수에서 되게 세분화해서 나눠야 되는 경우 말고는 등장을 잘 안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저게 늘어나거나 했을 때 지금 물어본 거는 여기서 뭐 선물의 개수가 늘어났다. 그 상태에서 선물 늘어나고 사람도 늘어났을 때 아예 안 받는 사람이 없다. 무조건 하나 이상은 받아야 된다. 라고 가정을 하면 그거는 뒤에 가면 중복 조합에서 나올 겁니다. 이해돼요? 거기에서 다시 또 자세하게 볼게요. 일단 얘는 간단하기 때문에 그냥 셋으로 나눈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걸 왜 다른 걸로 내가 봤을까? 그 다음 자, 직사각형 ABCD가 있을 때 왼쪽에 점이 7개 오른쪽에 점이 7개 이렇게 있어요. 서로 만나지 않는 3개의 선분을 그으래요. 그러면 3개의 선분이 그어져 만나지 않으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다. 만나는 걸까 아닌 걸까? 만나는 거예요. 만나잖아. 그치? 요건 만나는 거야. 그러면 자, 어떤 종류가 돼야 되냐? 뭐 이렇게 되고 그다음 요렇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해돼요? 그럼 잘 생각해봐. 왼쪽에서 점 3개를 골라야 될 거고 오른쪽에서도 점 3개를 골라야 돼요. 그 다음에 할 작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뒤에 창문 좀 열까? 옆에가 자습실이라 목소리는 크게 못 냅니다. 다시 여기서 점 3개를 골랐어. 그리고 여기서 점 3개를 골랐어. 그 다음 작업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필요하지 않아요. 제일 위에 있는 애들끼리 연결할 거고 가운데 있는 애들끼리 연결할 거고 마지막 있는 애들끼리 연결을 해야 조건을 만족합니다. 내 말 이해돼요? 그러면 왼쪽에서 3개 오른쪽에서 3개 고르면 끝나요. 자, 예를 들어서 요렇게 골랐어. 그리고 얘는 이렇게 골랐어. 그럼 요렇게 서지는 거 말고 또 다른 경우가 있냐 이거야. 선분을 요렇게 긋는 거 말고 또 다른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여기서 3개 고르고 여기서 3개 고르면 끝인 거예요. 고르기만 하면 돼. 이해돼요?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것끼리 연결. 지들이 알아서. 가운데 있는 애들끼리 연결. 마지막에 있는 애들끼리 연결. 왜? 됐어요? 네.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아마 3번이 나오나 그럴걸요? 35 곱하기 35 이렇게 되잖아.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문제 볼게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뭐 이런 말은 누가 못하겠어. 그 상황을 문제를 보고 그 상황을 이해를 잘 해야 돼요. 내가 어디까지 계산을 해줘야 되고 어디부터는 내가 굳이 계산을 안 해도 자기들이 알아서 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를 순서가 없다라고 표현을 해요. 내가 굳이 배정을 안 해줘도 될 때, 그럼 나는 뭐만 하면 돼? 뽑아놓기만 하면 돼. 자기가 알아서 배정이 될 거니까. 그럼 내가 해야 될 작업은 뽑기만 하는 거야. 그래서 조합에서 그런 문제들이 종종 나와요. 알겠죠? 자, 예를 보자. 삼각형 만들 거야. 정삼각형 모양의 10개 점 있고 3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래요. 그럼 일단 점 10개 있으니까 이 중에 꼭지점이라고 하는 삼각형은 점이 몇 개 필요해요? 3개가 필요해요. 근데 여기서 삼각형이 안 되는 애가 있습니다. 삼각형이 안 되는 경우.
세 개가 일렬로 나열된 경우. 일단 요 세 개는 빼. 그 다음, 네 개 중에 세 개가 골라진 경우. 얘도 네 개 중에 세 개가 골라진대. 그럼 네 개 중에 세 개가 골라지는데 그렇게 생겨 먹은 게 하나, 둘,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생긴 애가 세 번 등장을 할 거야 라는 얘기예요. 걔네는 삼각형을 만들 수가 없다. 됐니? 그래서 전체에서 빼주면 됩니다. 상황 이해를 좀 해보려고 이렇게 좀 풀어본 거예요. 됐죠? 네. 이제 중복 조합입니다. 중복 조합. 자, 얘는 간단해요. 여기 써 있는데 왜 자꾸 쓰지? 자,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뭐냐 그러면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뽑는 방법의 수, 요거를 중복 조합이라고 불러요. 자, 정신 차리고 몇 분 안 남았다. 기원아, 뒤에 좀 깨워. 잠바를 벗어. 네, 정신 차리세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 허락하여 r개를 뽑는 가지수. 자, 저런 방법을 우리가 중복 조합이라고 해요. 말 그대로 앞에서 우리가 조합이라고 하면 n개가 있을 때 r개를 택하는데 뭐 a, b라는 애를 중복해서 뽑을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뽑을 수 있다. 됐지? 얘를 뭐랑 빗대서 하냐면 공과 칸막이를 좀 생각해 보세요. 공과 칸막이. 그래서 얘는 뽑는 개수. 얘는 종류. 몇 종류를 중복 허락하에 몇 개를 뽑을 거냐.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n개 중에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고 r개를 택한다 라고 했을 때 기호로 NH R이라는 이런 표현을 써요. 기호고 계산식은 잘 보세요.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C의 R과 똑같아요. 얘랑 같은 게 또 뭐냐?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C의 N 마이너스 1하고도 똑같아요. 됐습니까? 둘 중에 용이한 거 쓰시면 돼요. N하고 R하고 N-1하고 더하면 N 플러스 R-1 나오니까 같은 거예요, 그냥. 자,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였냐면 서로 다른 n개라고 했으면 요 n개 대신에 종류. 요 n개가 종류가 되는 거고 뽑아야 되는 개수가 r개야. 내 전화인데 누가 자꾸 전화를 하지? 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자. A, B, C 중복 허용하여 3개를 뽑는다고 봅시다. 3개? 라고 하자. 다 써볼게요. 다 써볼 건데 순서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A, B, A나 A, A, B나 다 똑같은 거지. 그래서 먼저 오는 사전식으로 쭉 나열을 해볼게요. A, A, A가 있고 A, A, B, A, A, C 이렇게 돼요. 맞죠? 다음 A, B, B
A, B, C. A, B, A는 아니고. 네, C, B. C, B는 똑같잖아. A, C, C. 이렇게 나옵니다. 됐어요? A가 안 나오는 경우. B, B, B. B, B, C. B, C, C. 그 다음에 C, C, C. 자, 숫자로 계산을 해보면, 이거 3H3이에요. 계산하면 5C3이랑 똑같고, 5C2랑 똑같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10가지가 나와야 돼요. 10가지 만나서 해봅시다. 10개 맞네요. 됐죠? 이걸 공하고 칸막이하고 비교를 할 거예요. 비유를 할 건데, 칸막이 2개가 있으면 제일 앞에는 A 자리, B 자리, C 자리인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 지금 A가 3개란 얘기는 공이 다 A 자리로 가 있다는 얘기가 돼요. 됐죠? 전체로 봅시다. 이렇게 있을 때 얘는 A에 2개, B에 하나 이렇게 있는 거야. 요거는 A 2개, C에 하나, A 하나, B 2개, A 하나, B 하나, C 하나, A 하나, C 2개. 요거 같은 경우는 가운데 3개, 그 다음 가운데 2개, 오른쪽 하나, 가운데 하나, 오른쪽 2개, 오른쪽 3개. 어떻게 비유가 되는지 알겠어요? 이해돼? 그럼 결국은 얘가 같은 건 칸막이 2개랑 공 3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것과 똑같은 경우를 갖습니다. 이해돼요? 요렇게 비유를 해서 보통 설명도 많이 하고 이해도 많이 하니까 일단 요거까지만 좀 쉬었다 합시다. 그거 정지 한 번만 눌러주련.